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 175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신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반야바라밀타신경 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타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여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및 척법도 없으며 은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한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한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상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타는 가장 예세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타 주를 말하리라.
자, 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그 서산, 그죠? 가야사, 흥선대원군이 가야사를 부셔버리고 거기다가 그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썼어요. 지금도 있어요. 2대밖에 못 간다고 해도 2대라도 가도 해야 된다 해서 고종과 순종이 하고 막을 닫게 되죠. 나라가 망해서. 어쨌든 그 곳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 서산에 있어요. 경호선사가 또 거기를 들리게 되는. 흥선대원군이 폐해버린 가야사는 성종 때에 편찬한 동국여지 승남에서도 수덕사보다 앞에 가야사가 있었죠. 수덕사보다도 더 큰 절이었고 한때 뭐 선승들이 몇천 명이 모여서 있었던 그런 가야사는 엄청나게 큰 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없어. 형승조에 설명한 금탑, 말은 금탑인데 왜 금탑이라고 하냐면 그게 말했죠. 지난 시간에 라마풍의 탑이 있어요. 이렇게 모래탑하고 똑같다가 위에가 이렇게 저기를 해 철제로 해가지고 마곡사 법당 앞에도 라마풍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빛을 받으면 번쩍번쩍 빛나서 그거를 금탑이라고 이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윗머리는 구리 새로 씌우고 구리네 구리 내모서리에는 철사를 달았어요. 그래서 거기다 줄을 만들어. 그래서 풍경소리처럼 띠르랑땅 띠르랑땅 바람 불면 철사를 꼬아 만든 줄을 걸어 늘어뜨리고 풍경을 달았어요. 남아풍 한번 가보세요. 남아풍이 또 어디에 있더라? 여주 실력사에 있던가? 여주 실력사는 전탑이던가? 그 라마풍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마곡사죠. 마곡사는 나의 고향. 마곡사를 한 100번 플러스 200번은 간 것 같아. 마곡사 그냥 아주 이게 계단까지 또 다 보여요. 그냥 눈 감아도 그냥 돌이 몇 개 있다까지. 아무튼 그래서 그 라마풍이 이제 아마 이 가야산 가야사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가야산 해인사가 아니고 합천군 가야산에서 아니고 여기 서산이에요. 서산에도 가야산이에요. 들어씌우고 네모퉁이에 네모서리에 철사를 꽈서 만든 줄을 걸어들어뜨리고 풍경을 달았더라. 그 형태가 웅장하고 만든 법이 기이하기도 교묘하여 다른 탑과는 다르죠. 다고 했다. 지금 없으니까. 이것은 나오네. 있는 라마교 방식의 탑을 탑 상륜에 구리쇠로 보개를 씌웠어. 빛을 받으면 반사하여 번쩍이므로 금탑이라 했다. 동국여지 승남에서도 공민왕 7년에 나홍화상이 세운 것이라고 전한다. 그러니까 공민왕 7년에 나홍화상이 전했다고 하니까 경호사가 안 갈 수가 없죠. 응? 나홍화상 경호사의 전시냐? 라고. 여기에서도 나홍은 교못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가히 경호와 나홍의 인연은 세월을 초월하여 전생의 나홍이 경호였더라. 오마이 카드 많아요. 인연이. 왜냐면 고금당에도 또 경호선사가 가보니까 또 나홍굴이 있고. 그래서 금탑은 운제 관하의 서쪽 심리 가야사 보웅전 뒷산 기슭에 정치에 높은 대하가 있는데 그 모양이 바둑판 같았다. 그 가운데 5층 탑을 세웠는데 그 윗머리 부분에는 구리를 씌웠고 또 내구석에는 철사줄을 달아서 풍경을 달았더라. 그런 얘기죠. 여 지도서에도 실려있는 금탑의 모습이었고요. 장대한 모양과 기괴한 생김새가 평범한 다른 탑과는 정말 달라요. 마곡사 탑도 가보면 달라요. 탑 아래 동쪽에는 73계단의 돌층계가 만들어져 있었고 층계 위 양옆으로는 돌짐승 활상이 구르고 있었고 근데 그걸 왜 부셔? 말만 들어도 멋있구만. 그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한 번 지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잘못이 있어요. 뭐 2번까지도 괜찮을 수 있죠. 근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은 하면 안 돼.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게. 이런 게 그거죠. 한번 부셨는데 어떻게 가야사를 다시 지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대원군이 흥선대원군이 뭐 불교를 막 정말 실실하게 믿었다면 안 부셨겠지만 뭐에 일단 눈이 어두워.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아들을, 걔 이름이 뭐야? 이재명이야? 재면이야? 좀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흥선대원 궁금해서 한번 찾아볼래. 누구죠? 고종이? 고종의 이름이 이것들이 고종 이재명은 아니야. 지금 이재명이라고 했냐? 휘 이상한 것만 나오네. 이 제왕이라고? 둘째 아들. 아명은 명복이, 초명은 제황이.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너무 다르네. 명복이, 제황이. 아니, 내가 아는 것과 달랐어요. 제명이. 명복이랍니다. 여지도서에 실려있는 금탑의 모습이고, 탑 아래 동쪽에는 73계단의 돌층계를 만들었고, 층계 위 양옆으로는 돌짐승. 돌짐승이 보통 사자? 뭐 이런 거 하죠. 사자, 쌍사자. 정만인의 예언대로 흥선군은, 이 정만인이가 누구예요? 평소 지리가지 뭐. 흥선군은 대원군이 되었고 고종과 순종 2대밖에 못 가는데도 할래요? 라고 하니까 2대밖에 못 가도 할 거다. 이래서 하게 됐죠. 고종과 순종 2대에 걸쳐 황제를 배출한다. 훗날 대원군은 이 건창에게 장례 치를 때의 의를 말하기를. 탑을 쓰러뜨리니 그 속에 백자 2개와 단지 2병 그리고 살이 3알이 있었더라. 부시지 말았어야지. 사리는 작은 머리 통만한 한 구슬에 있었는데 매우 밝게 빛났다. 물속에 잠겼지만 표정기술이 물속을 꿰뚫고 끊임없이 빛나는 거야. 그렇지. 사리를 건드리면 어떡하냐? 라고 말하였다. 그렇게 탑을 부수고 묘를 이장했으니 좋은 일이 있겠냐고. 좋은 일이 있을 일이 만무했다. 당장의 왕이 되었으나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아주 그냥 구구절절히 파란만장했어요. 파란만장했어요. 그 오래지 않아서 조선 500년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되었고, 남영군의 면은 고종 5년에 대원군의 소국정책에 불만을 뽑은 독일 상인 누구? 오페르트에서 독일 상인 오페르트에서 독을 낼 뻔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막 콘크리트 철근 많이 부어갖고 안에 못했죠. 묘강이 경과와 미수에 그쳤고 그 뒤에 천도교들은 거일로 인하여 또 한 차례 순환을 겪어야 했다. 또 가야사 포옹전에는 철불 세 분이 모셔져 있었는데 불에 타도 가서 쇳덩이가 되어버렸어요. 옮겨라도 하지. 그 철불을 옮겨야지. 이렇게 그냥 불에 태워버리면 어떡하냐고. 흥선군은 이 자리에 남영교문을 쓴 지 7년 만인 1852년에 둘째 아들 다운의 제황이. 아명은 명복이. 확. 제황이 명복이. 금방 제가 찾아봤죠. 그로부터 11년 뒤인 1863년에 이 아이가 고종이 되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그 아들은 또 순종이 됐죠. 순종은 오래가지고 됐죠. 풍세가 예언들은 하기야 뭘 세상 일은 뭘 했어요. 지난 시간에 했죠. 뭐 살인조익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운명이 흘러가니까. 평소가 이해대로 이대천자를 본 것만큼은 틀림이 없으나 그러나 두 임금을 끝으로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맥이 끊기고 남영군묘는 오페르트라는 독일 상인에게 파헤친 바 있었으니 과연 그런 수단을 당하고도 이대천자의 결말이 그렇게 난 자리가 결과적으로 명당을 쓴 덕분이다. 오 마이 갓, 다 안 할래. 그럼 그 업은 그래 명당을 써서 왕이 됐어. 받아야 할 업은 그냥 흥선대원군 지금 어디가 있나? 흥선대원군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어요? 응?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선도리로 하세요. 어디에? 아? 선도리로. 조선에 오면 과연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었으니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남영금을 의정하여 기어이 절을 불지르고 뭐냐? 그 철불이나 좀 어디로 좀 옮겨놓지. 탑을 깨 부수고 저를 배한 것이 마음에 걸리는 흥선대원가 걸렸겠지 뭐. 고종이 즉위한 몇 달 뒤에 가야골 아래 상가리 모양의 한양에서 목수를 보내어 한양에서 그러니까 한양이죠 서울 목수를 보내어 은덕을 보답한다고 지은 절이 바로 보덕사예요. 아주 이름은 잘 졌네. 보덕사. 장남 제면의 이름으로 지은 이 절은 왕실의 원찰이 된 섬이다. 규모로도 보잘것없지요 뭐. 보잘것없어서 가야사의 영화를 재현하지는 못했던 이 절에는 가야사 석등, 화사석 그리고 보덕사로 옮겨서 역사를 증명하고 있으니 그러면 뭐 어디요? 지금 보덕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나마 가야사가 어떤 절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가야사의 석등은 범상치 않아. 팔각의 모둠으로 돌아가면 창이 대시 뚫려 있고 그 사이사이에 사천왕 조각이 돼 있어요. 멋있어? 멋있어.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모두 귀신을 밟고 있는 형상으로 값없이 정밀하고 천의 자락이 날리는 폼이 예사 조각과는 달랐죠. 그렇죠. 당당한 가야사에 있었던 걸 옮겨왔으니까. 석등의 봄돌만도 높이가 87cm나 되니 전체 크기는 꽤 컸을 것이고 석등으로 보아야 고려시대의 것으로 남영군 묘 아래쪽의 넓은 절터에는 지금은 논밭으로 변해가지고 그냥 남영군 묘만 떨렁 있어요. 군데군데 깨진 석등과 부도와 닷비들각들이 있었으나 덜어는 묻히고 덜어는 캐가서 전물 자리와 주초석만 남아 있더라 이런 말이죠. 가야사의 영광을 되찾아야 되는데 그죠? 이곳에 있던 석등 화사석은 보덕사 바당에 옮겨져 가지고 그나마 가야사 역사를 이어가고 있더라. 그럼 뭐 어디요?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될 죄는 지으면 안 돼요. 큰일 나죠. 그 업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또 세세생생에 남아있을 수도 있죠. 알 수 없지만 대원 그 일을 저지르면 안 돼요. 일을. 내가 걸음을 걷는 내 일거수일투족이 과연 합당한가.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다 그랬죠. 이게 업에 끄달리는가를 봐야 돼요. 업에 끄달리는 거는 이런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큰 상관이 없어요. 물론 유정들도 무정들도 모두 성불하여지라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무정물들은 인과관계가 끝이 않잖아요. 근데 유정물들 이것들이 문제예요. 유정물들은 반드시 그 인과관계를 맺으면서 그 뒤에 따라붙는 거 있잖아요. 보복. 보복심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원한을 맺게 돼요. 좋은 인연이건 나쁜 인연이건 좋은 인연이 끝나면 다 나쁜 인연으로 돌아선다니까. 그러니까 해서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살아가면서 이제 인생의 마무리에 와서 생각하는 건 뭐냐. 과연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업진 게 있는가. 그 업진 게 있다면 뭐 지나간 세월이니까 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가볍게 뭐 부딪히거나 해서 뭐 안 좋은 소리를 했거나 뭐 해서 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딱 기도해서 없애야 돼요. 그거를. 멸업장지는 좋다. 멸업장지는 5만 원 늦게 사봐. 5만 원 늦게 사봐. 5만 원 늦게 사봐. 제발 좀 그 업을 없애주세요. 없애. 이렇게. 그래서 업을 없애고 떠나셔야 돼요. 갈 때.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업을 다 끊어요. 인과관계를 끊어버려. 응? 특히 그 휴대폰에 있는 쓸데기 없는 사람들 전화번호 다 지워버리고 업이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끗이 정리하고 가면 훨씬 좋죠. 뭐 금생의 태도를 성취하면 한순간에 그 업을 지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업이 따라붙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불매인과 어둡지 않다 이지 그 업을 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슬기롭게 잘 살다 가야 돼. 응? 선서 세간의 무상서 조화정보 아시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치를 알고 해야 돼요. 남하고 관계를 맺고 그러지 마라. 저는 그냥 남의 거라면 그냥 커피 하나도 얻어먹기 싫어요. 내가 돈 내고 내가 사주고 그게 습관처럼. 그러니까 업이 달라붙지 않고 갚아야 할 업도 없고 그냥 가벼워. 그냥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직 정리가 다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여한이 없도다다. 여한이 없도다요. 여한이. 아무것도 걸림이 없어요. 그래도 뭐가 달라붙으면 오냐 와라. 에? 에. 그래서 이 보덕사로 옮겨서 가야사의 역사를 이어가겠더라. 대형물은 천하의 병당으로 모를 일항한 덕분에 아들이 꿈에 그리던 아들을 꿈에 그리던 왕이 오르게 했고 그토록 꿈에 그리던 권력도 잡았고 오냐 좋겠다. 한손에 켜주고 주세요 주도했지만 나중에 민비 세상에서 걸릴 게 없는 그냥 아무것도 의지부치 없는 민비를 데리고 왔는데 그 민비가 세. 그래서 민비가 대원고를 몰아내. 그러한 일이 또 벌어지죠. 세상 일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예를 강들여 동상압력이 거세져 저들 부딪히던 때라 세국 정책을 펼치던 대원군은 사면 초가에 몰려가지고 결국 중국 청나라로 가서 기양살이 가잖아요. 주변의 이권 다툼에 긴박한 상황에서 이변은 독일 상인 오페르트의 능묘 독일 사건으로 역사적으로 의의를 지니게 되죠. 오페르트 사건은 고종 5년 때 1868년에 일어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독일 상인이니까 뭐예요? 물건 팔려온 거예요. 물건 팔려온 건데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로 외국 놈들이 들어가서 하는 집마다 전부 다 못된 집만 해. 특히 일본 놈들은 1876년 그놈은 1876 이건 68년이랬죠. 어찌됐건 그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씀으로써 독일 상인이 오페르트가 통상할 것을 요구했는데 두 번이나 거절당하니까 분풀이로 거기를 간 거예요. 독일 상인 오페르트는 두 번이나 통상을 요구하다가 실패하자 미국인 자본가 젠킨스의 도움을 받고 프랑스 선교사 페롱을 앞세워. 뭐야 이게. 아무리 그렇더라도 남의 나라 대왕군의 그 아버님의 묘를 파헤치다니. 누구누구가? 아이고 잘한다. 이때는 어떠한 그 뭐 국제통상조약이나 뭐 이런 게 없는 상태라 말 그대로 그냥 개판이야. 그래서 미국인 자본가 젠킨스, 프랑스 선교사 페롱, 그 다음에 독일 상인 오페르트를 앞세워서 상해에서 차이나호를 타고 오는 거예요. 덕산면에 덕산군 가면은 덕산온천 가보셨나요? 그 덕산온천이 저기 그 온천으로 유명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해암스님 열반하시고 화장을 시켜드린 다음에 그냥 다 화장이 끝나고 습골만 남았는데 나는 그냥 왔어요. 어디로? 덕산온천으로. 덕산온천에 왔더니 그 여자 보살님들이 수건대더라고. 저분은 아까 해암스님 한 몇 배를 했냐? 열 몇 시간 동안 했으니까 한 3,000배 했나? 어쨌든 그 화장이 끝날 때까지 절을 했었는데 수건대더라고. 오슝 알고 싶지 않은데 왜 목욕탕에서 수건대? 어쨌든 우리 해암스님 열반하시고 새로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덕산온천을 갔어요. 덕산온천 지금 있어. 그 뭐더라? 그 버스 타면은 그 온천 앞에 세워줘요. 그래서 온천에서 내려야 돼. 우리는 숙소까지 안 들어가더라고. 차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택시 불러서 이제 수석사로 들어가는데 덕산군 고동면 9만포의 닷을 내린 그들은 한국 천주교인을 앞세우 이런 그래서 남영군의 모를 패치기 시작했다. 이것도 너무한 거죠. 이러한 망측한 일은 예상치 못한 밤중에 일어난 급습이었으므로 막을 틈이 없었는데 날이 밝아오자 썰물 때가 오니까 그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퇴각해버렸어요. 어차피 그게 못 들어. 왜? 대원군이 그냥 콘크리트를 들이다 부었다니까. 회각, 목각분으로 못 가져가게. 다행히도 대원군이 선견지명으로 써있나? 그러다. 비벼놓은 강회 때문에 비벼서 그냥 누가 도굴해 갈까봐 강회 때문에 그들은 정작 그다지 파헤치지도 못한 상태였으나 대원군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겠죠. 이놈 잔존하는 천주 학쟁이를 가일층 엄단하라. 오 마이 갓. 그래도 또 천주학자들이 또 온 곳이 뭐였죠? 천진하면?
근데 거기는 이제는 또 천주교의 성지라고 해갖고 안 내놓은대요. 세상은요, 지금. 이 세상은 윤리와 도덕과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뭐가 세? 힘센 놈이 최고야. 어? 우기는 놈. 그래서 우리가 천주학을 돕는데, 결국은 천주학, 지금 그 천주교, 저기가, 천지남이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넘어갔나 봐요. 파헤치도 못하는데 여고는 머리끝까지 내서 잔존하는 천주학쟁이들을 가일증 엄단하라고 지시했으니 이 땅 천주교 시들은 또 한 차례 회오리 바람을 맞아 신유 박해 뭔 박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김대건 신부가 그 1호라면서요. 1호. 어쨌든 한 차례 회오리 바람을 맞이했다. 한편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도 무리를 일으켜서 자본주 젠킨스 너 이러나는 불법 파렴 취재로 기소됐으나 그렇죠. 근데 돈 놓고 또 빠졌어? 빠졌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돈이 최고요 또. 요즘에 그냥 가는 세월 속에 이 마지막 가는 내 세월 속에 안타까운 게 아니 그까짓 그 돈 10억만 달라는데 10억만 있으면 그냥 어떻게든 선센터 하나 세워보겠구만. 예? 이 경어 선센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뭔 놈은 이제 명상이 뭐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명상이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돼서 잠깐 보니까 그 깔게 하고 누워 있어요. 아니 명상은 왜 누워서 해? 하여튼 누워서 하나 보지 명상은 상관없을 것 같아 누워서 해도. 근데 참선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명상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죠. 만약에 명상을 현실 생활에서 가장 가깝게 말하자면 멍때림이에요. 멍때림. 불멍, 물멍 있잖아요. 그 멍때림.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그 근접산매? 산매에 근접해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만약에 명상을 친다면 그런 상태로까지는 가겠죠. 우리가 그 아궁이에서 불을 떼는데 그 불멍 때리는 거 많지요. 나는 멍이 너무 잘 때려갖고 불 속으로 아궁이로 기어 들어갈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물도 그래요. 나는 강가에 들어가면 물멍이 들어서 그냥 물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아주 그냥 초특급의 멍 때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살면서 도움이 되지만 그걸 했다고 해서 화두를 깨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 화두를 깨친다는 거는 정말 또 다른 차원이에요. 가보지 않은 자는 말하면 안 되는 거. 그렇다고 아무도 못 가는 거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죠. 왜? 이 앞에 역대 선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그 선매에 들어서 깨달음을 성취해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선어록으로 뱉어냈잖아요. 우리 경호선사 이 경호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산매와 그 명상은 다르다는 거. 우리 어떤 스님 말 따라 내비로 두래.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또 그 말에는 또 약간의 그 의의가 있죠. 그러다가 우리 경호선은 선은 사라지면 우리 이 불교 여기서 끝장이에요. 그냥 부처가 나지 않으니까 부처가 많이 배출돼야죠. 부처가 나와야죠. 그래야 우리가 부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명상은 그거 하다가 명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기다리고 앉아있다가 멍 때려갖고 나도 모르게 버스를 한두 번 놓치는 게 아니지. 응? 그래서 저는 길거리 가서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는 하는데 그게 그냥 순간순간에 그냥 버스에서 내렸는데 아유 힘들어. 그래가지고 화단 옆에 돌 앞에 앉아있다가 또 멍 때려가지고 응? 응? 그러니까 그런 멍을 때리는 저기는 명상은 자주 접하면 접할수록 좋겠죠. 있어요. 이 남양군면은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에 있었다. 예산에서 삽교를 지나 삽교 알죠? 삽다리 총각 있잖아. 응? 삽교 누구지? 뭐냐 걔? 삽다리 가수. 삽교를 지나 수덕사로 가다 보면 덕산이 나와요. 초입에인 오른쪽 길을 따라 300m 길을 가면은 다시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왼쪽으로 가면은 길 왼쪽에 옥계 저수지라고 또 하나 있죠. 이 저수지가 끝나는 부분 지점부터 비포장길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남양군 묘까지 이어져 있다 이런 얘기요. 경호는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 묘소를 둘러보고 내려오는 데내 마음이 무거워졌죠. 그거는 왜 나도 갔어요. 갔는데 발로 한번 차고 왔지. 엄청 커. 묘가 아주 그냥
뭐라고 해? 철옹성이라다, 철옹성. 자, 일단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